그러니까 재수입 면세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요거예요. 요거. 지금 이게 298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1, 2, 3, 4 4개입니다. 하단에 있는 거. 얘는 지금 요 경우에 해당이 됐어. 나 2년 안에 들어왔고 제조, 가공, 수리 사용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 4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재수입 면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면을 받은 적이 예전에 있어. 환급을 받은 적이 있어. 이제 이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기본이론 시간에 이거 그림 그렸을 때 다들 저 뭐야? 막 이랬던 그 표정이 생각이 나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재수입 면세라는 거의 초점은 뭐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요거죠. 요게 초점이죠. 근데 요 4가지는요. 이 전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물품을 내가 생산해서 수출했을 때는 이게 걸림돌이 안 되겠지만 나도 이거를 딴 데서 사왔을 수 있을 거야. 그쵸? 내가 미국에서 이 물품을 수입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수입을 해서 한 달 전에 수입을 하면서 뭔가 관세법상 혹은 다른 법상 감면을 받은 거야. 이때 감면을 받았었어. 한번. 이거를 내가 그대로 중국에 수출을 합니다. 이게 다시 들어왔어요. 이때 재수입 면세를 또 해주진 않는다는 거야. 예전에 감면을 한번 받았거든. 그쵸? 1번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2번은 뭐냐 하면 감면을 받진 않았어. 이걸 수입을 하면서 이때 냈어.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했는데 얘를 수출하면서 환급을 받은 거야. 이때 납부한 세금을 저 이거 수출합니다 하면서 환급을 받은 거야. 그럼 1번하고 같은 상황처럼 보이죠? 그쵸? 어쨌든 납부한 걸 다시 돌려받았어. 그대로. 제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올 때 이때 재수입 면세를 또 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 얘기고 4번은 뭐예요? 4번은 사실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어떤 물품이요. 외국에서 지금 수입, 아이고 이걸 왜 못 맞췄니? 보세구역이야. 외국에서 수입이 됐어요. A라는 아이가 수입이 됐어. 그럼 얘는 수입 통관을 거쳐서 집으로 가야겠죠. 근데 봤더니 얘가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수입이 안 되는 물품인 거야. 수입이 안 돼. 그럼 어떡할까요? 화주가 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화주가 몰라 하고 도망을 갈 수도 있어. 세관에서는 되게 난감한 거죠. 얘를 그대로 계속 장치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장치기간이 이미 지났고 그럼 장치기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매각할 수 있잖아요. 세관에서 얘를 그래서 매각하려고 했더니 고민이 생긴 거야. 왜?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는 애를 누가 사겠냐고. 매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매각을 하냐면 너 이거 얘네들아 이거 외국에 수출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 우리나라 수입은 안 돼. 수출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 그래서 재수출 조건부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요. 저는 미국의 존한테 이걸 팔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거래처를 알고 있어요. 저한테 파세요. 그래갖고 저한테 팔았어요. 이거 집에 못 갖고 들어가죠. 재수출 조건부로 매각을 했잖아. 얘는 나간단 말이야. 재수출 조건부로 매각. 근데 재수출 조건부로 매각을 했을 때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세관 공매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된 때 과세물건 확정해가지고 관세 부과징수 하죠. 근데 이 물품에 관세 부과징수 할까요? 말도 안 되지. 관세 안 받아요. 이런 물품은. 그래서 그냥 물건 값만 받고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나갔어. 근데 얘가 다시 들어와요. 왜 다시 들어올까? 수입 요건을 갖췄나 보지.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려나 보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겠지만 얘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수입이 제한됐었는데 그 제한된 수입 요건을 갖췄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얘가 다시 들어옵니다. 얘가 들어오면서 무슨 말을 하냐. 저 예전에 나갔던 애가 다시 들어옵니다. 저 재수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을까요? 생김새는 재수입이 맞아. 하지만 자 보세요. 이 A가 제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애예요? 아니죠. 여기서 얼쩡얼쩡 되다가 쫓겨난 애야. 그리고 관세를 낸 적도 없어. 그래서 낸 적도 없는 애가 다시 들어오면서 재수입 면세를 해달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낸 적이 없는 애는 다시 들어올 때 재수입 면세를 해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감면을 받은 적이 있거나 환급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관세를 낸 적이 없다면, 관세 자체가 부과된 적이 없다면 다시 재수입될 때 재수입 면세를 해주진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자, 3번은 뭐예요? 환급과 관련이 있죠. 자, 환급이라는 거는 이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수출할 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예요. 우리가 환급 봤었죠.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2차에서 환급특례법에서 보실 거고, 어쨌든 이거를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보실 때는 누가 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A라는 애가 이거를 수입하면서 납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A라는 애가 수출을 하면서 환급을 받았어요. 재수입할 때 A라는 애가 재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A가 저 재수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세관에서 뭐라 그래? 너 환급 받은 적 있니? 네, 있어요. 그럼 안 돼. 꺼지세요. 재수입 면세 못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이 재수입을 A가 하는 게 아니라 재수입하는 애가 따로 붙은 거야. B가. 이런 반품 업체들이 따로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되게 많아. 이건 판례가 올라온 거라니까. 그래서 B가 재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B한테 물어보지. 너 환급 받은 적 있니? B가 뭐라 그래요? 없잖아. A가 받았지 난 안 받았잖아. 없는데요? 재수입 면세 해줘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이 규정이 법에 들어온 겁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A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B입니다. 얘가 재수입을 한다면 재수입 면세 안 해주겠다는 거야. 왜? 이유는 뭐다? A가 받았을 테니까. 정상적이라면 A가 환급을 받았을 테니까. 왜 거기 써 있을 거야? 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 B죠. 얘가 재수입을 합니다. 그럼 재수입 면세 안 해줘요. 이유는 뭐다? A가 환급을 받았을 테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단서 규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A가 환급을 안 받으면 상관없지. 그래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인 A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면 B 너한테 재수입 면세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A와 B 간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반품 업체들이 내가 재수입 면세 받을 테니까 너 일단 환급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실무적인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A가 포기를 하는 거지. B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으니까 반품 업체라. 그래서 A가 환급 받을 권리를 포기를 했다면 B한테 환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만 연습을 좀 하면 돼. 요거는요. 재수입 면세 있죠. 기본 이론 책만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다 달달달달 외워야 되냐, 특히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달달 외워야 되냐, 막 이게 고민이 많을 거야.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뭐 암기식 같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할 만큼 그런 부분도 아니야. 이거는요, 여러분 좀 익숙하게 그냥 좀 해두세요. 그러면 문제를 좀 풀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중에 문제에서 해결할 거예요. 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본 이론을 스킵을 하고 이 내용을 스킵을 하고 문제 풀이시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단서를 걸었죠. 무슨 단서? 익숙하게는 해두셔야 돼요. 그거 해두고 요거랑 관련된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새로 신설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때 좀 충분히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아시겠죠?